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28차 세 번째 진료를 가는 중입니다. 근데 28차가 지금 채취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두 번째 진료 때 초음파를 봤는데 난포가 2개밖에 안 보였어요. 평상시에는 최소 3개 정도는 보이는데 2개밖에 안 보이는 데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자랄지 안 자랄지 몰라서 지난번에도 이제 과배하다가 중단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만약 오늘 가서 난포가 자라 있으면 채취를 결정할 것 같고, 만약에 안 자라 있으면 이제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되면 이번 차수를 이제 그 지원금 처리를 취소를 하고 자비로 이제 그동안 며칠 쓴 주사 약값 지원금 처리했던 거 또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비가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준비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그 친한 동생이랑 같은 날 진료가 걸린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일찍 가고 10시 반경에 가고,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을 하니까 아침에 너무 출근 시간 일찍 출발하면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그 동생은 11시 반쯤 예약을 해놔서 뭐 1시간 텀 정도로 오기로 했는데, 기분 좋게 오늘 이제 중복이라고,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중복이거든요. 중복이라고 기분 좋게 오늘 뭐 치킨이나 한 마리 먹을까 이러고 막 나왔는데, 이제 제 사는 동이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B동분 이사한다고 안내 문자는 받았어요. 근데 몇 톤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중간에 차단봉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열쇠가 없어도 들어서 넘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동하고 B동 약간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후진하다가 뒤에 안전가드가 없어가지고 그럼 박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건데, 간혹 B동 이사하시는 분들이 웃긴 게, 그 이삿짐 센터 분들이 봉을 밟고 해가지고 봉 교체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자꾸 파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업체에 물어봐도 되고, B동 동대표가 있으면 B동 동대표한테 물어보면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근데 사실 그게 열쇠 없어도 제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몰상식하게 자기 거 아니라고, 이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라 그 큰 트럭이 밟아버리면 넘어가긴 넘어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A동 대표거든요. 근데 A동 같은 경우는 미리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열쇠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 차단봉 이렇게 한다 안내를 드리는데, B동은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업체에도 수십 번을 말했어요. B동 이사 올 때 그거 제끼는 방법 알려줘라, 열쇠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수도 없이 말했는데, 여기 지금 4년 이상 살고 있는데, 분양받았고 처음 왔을 때부터 살고 있는데, 진짜 몰상식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A동 사는 게 진짜 천만다행인 게, 저희 동 분들은 착한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하단 잡초도 막 본인들이 뽑으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청소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입주민이 간혹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희 동 분들은 이 건물을 자기 집이니까 좀 깨끗하게 쓰자 해서 되게 깨끗하게 쓰시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B동은 뭐가 암튼 이상해요. 뭐가 저희랑 안 맞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해요. 보통은 이사할 때 이삿짐 아저씨가 그렇게 해도 입주자나 이사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보상 신청을 했어요, 이삿짐 센터에. 그게 봉 설치비가 거의 2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이삿짐 센터에 이제 그 입주하시는 분이 손해보상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서 교체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교체하는 것도 일이고, 서로 이사한 날 20-30만 원 그렇게 들어가면 아무리 이삿짐에 청구를 해도 좀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봉을 밟지 말라고 세워놓은 봉이면 안 밟아야 되는데 참 몰상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에 그런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의 입장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편하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분명 그게 만약에 열쇠로 푸는 걸 몰랐다고 가정을 해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밟고 이사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몰상식한 거예요. 아니, 열쇠를 채워놓은 거는 그걸 대지 말라고 채워놓은 건데 그걸 굳이 밟아가지고 부러뜨리려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병원 가는 게 한 10시쯤 도착하게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좀 뒤로 빼주시라, 이거 접는 방법 알려드리겠다 했어요. 근데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언제 하냐 하고 한 10분을 거기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볼일 다 보고 내려와가지고 차를 진짜 한 30cm, 50cm만 빼면 그게 접히는 거거든요. 근데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딱 시간을 항상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좀 계산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지. 근데 이제 동대표인데 만약에 이사를 하고 갔는데 그걸 부러뜨리고 가버리면 또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제 일이니까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바 찍고 했는데, 일단은 빼달라고 해서 아무튼 처리를 하고 왔는데, 처리하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보다 저는 항상 30분 일찍 가서 키오스크 접수를 하는데, 오늘은 예약 시간 15분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정말 계획에 차질이 있어. 그래서 아침부터 좀 얼굴 좀 붉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야.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걸 실수라고 하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건 저는 실수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냥 매너가 없는 거지.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저는. 그렇다 해서 원리 원칙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는 되게 못 견디는 편이에요. 병원 진료 보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휴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많으니까 선생님 휴진이어도 다른 쌤이 대타 진료를 해준다던가 다른 쌤이 이제 채취나 이식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창호 쌤 안 계실 때 학회를 자주 가시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자주 가시는데, 좀 길게 가시는 주가 보통 해외 학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일주일 휴가세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한 거, 제 통계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데 제가 항상 기록을 해놓는데, 제 통계로 따지면 저는 과배란을 한 지 빠르면 14일에서 16일 날 채취를 해요. 그러면 14일, 16일이면 제 생각에는 수목금 정도의 채취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토요일날 마지막 채취 다 하고 휴가를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남포가 저번에 2개 보인다고 했는데 작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일단 보자고. 근데 오늘 갔더니 또 3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자란 게 아니라 조금 자랐대요. 그래서 일단은 3일간, 그러니까 3일이 아니구나. 오늘부터 목, 금, 토, 일 벤폴라 225를 그대로 처방을 했고, 오늘 밤부터 레나라정 2알씩 추가로 처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나라정 2알 저녁에 먹고 오전에는 벤폴라 225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처방이 됐고, 월요일까지 이제 자라있으면 초음파를 이제 다른 쌤한테 보고, 월요일날만 자라있으면 이제 채취 날이 정해질 것 같고, 채취는 다른 선생님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일날 채취를 하는데 신선을 하게 되면 수, 목, 금, 토, 토요일날 이식이에요. 그러면 수요일날 채취를 하면 다른 쌤한테 이식을 하는 거고, 목요일날 채취를 해도 2일배양으로 이식을 하니까 다른 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날 채취를 하면 금, 토, 일, 월, 이제 선생님 월요일부터 출근하니까 월요일날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취를 할지 안 할지도 월요일날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러니까 채취는 무조건 다른 쌤한테, 만약에 채취가 하게 된다 그럼 다른 쌤한테 하는 건데, 채취가 몇 요일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목요일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채치면 다른 선생님이 이식도 하는 거고, 만약에 내막이 준비가 됐다면. 근데 만약에 금요일 채치하는 거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하는 거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뭐 사실 뭐 담당 선생님이 처방은 다 해주고 가시니까.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왕이면 제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하고 싶거든요. 지금 명예원장님이신 선생님이 그래도 짬밥이 오래되셔서, 짬밥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경륜이 좀 있으시니까 저는 무조건 담당 선생님 안 계실 땐 그분한테 진료를 거의 받거든요. 그래서 채치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담당 선생님을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운영하는, 요즘은 국가기관이나 뭐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유튜브를 다 운영하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 유튜브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병원 가는 거 같이 동행해서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 인터뷰를. 근데 하필이면 또 담당 선생님 안 계실 때 걸려가지고, 일단은 보건복지부 뭐 유튜브에 8월 정도에 난임에 관한 영상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섭외 요청이 들어왔고,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아무튼 벤폴라 주사 한 대 병원에서 맞고 왔고, 이제 금, 토, 일 맞고 이제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왠지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일 것 같은데, 언제 채취할지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진짜 이번 차수는 불안합니다. 그래도 2개 보인다 그래서, 왜 이번에는 아예 2개밖에 안 보이지 걱정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더 생겼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3개가 다 잘할지 2개만 또 잘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며칠 더 좀 약을 써보고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컨디션 안 좋고 이래가지고 갑상선이 또 안 좋고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좀 많이 걷든 뛰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그리고 영상을 내동 찍다가 뭐 무슨 귀신에 쓰인 것처럼 핸드폰이 막 미친 듯이 열이 나는 거예요. 폭발할 것처럼. 그래서 촬영하다가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만 해도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연타로 있었던 적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도 오늘 난자 채취가 취소된 건 아니라서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다른 잘 자란 일은 웃어 넘길 수 있어, 이 정도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난자 채취도 취소하자 이랬으면 저 완전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저 완전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채취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난포가 너무 천천히 자라서, 근데 월요일까지는 보류라는 거, 그래서 한시름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시 좀 기운을 내서 지금 다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차수 갈 때마다 마음의 불안? 이제 국가 지원, 그 건강보험 지원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되면 이제 어떡하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포기를 해야 되나? 진짜 안 그래도 어저께 지인이 만약에 내년까지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을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실 돈만 있으면 100번도 하겠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금 없이 하려면 너무 부담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포기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생각이 요즘 많습니다. 사실 지원금만 계속 된다면 이런 고민 없어요. 저는 이제는 약도 많이 익숙해졌고 힘든 것도 잘 이겨내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사실 이제 거의 해탈한 경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경제적 부담금은 해소가 안 되는 거라서 좀 무섭긴 합니다. 아무튼 다음 월요일날 초음파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채취를 할 수 있을지 28차,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